자, 오늘 모의고사 치느라 고생했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습하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파트 문제들 풀이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 있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7번 문제인데요. 우리 1학기 때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부분입니다. 세포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세포의 구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ASD는 각각 핵, 리보솜, 소포체, 미토콘드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림 보고 바로 매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일 가운데 있는 게 핵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감싸고 있는 B는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름진 구조가 보이죠. 이건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점점으로 되어 있는 리보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바로 내용을 볼게요.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먼저 1번 A에서 포도당이 합성된다. 리보솜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게 아니라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 합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리보솜과 단백질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 비읍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B는 소포체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C에는 핵에는 유전 물질 있죠. 그리고 D에서 세포,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라는 거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A에서 D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식물 세포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죠. 이 문제를 그럼 좀 바꾸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액포라던가 세포벽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엽록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특징들을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역시나 1학기 지구 시스템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층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선생님 이 내용들은 자주 언급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해수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인데 실제 기권도 자주 다뤄지는 층상 구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 확인을 해 볼게요. 기억, 가에서 온도는 혼합층이 심해층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합층 같은 경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바로 직접적으로 낮습니다. 그죠?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닿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혼합층이 더 높습니다. 심해층보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리고 니은 나의 내핵은 액체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여기가 액체고요. 내핵은 고체 상태라고 배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밀도는 멘틀이 외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멘틀보다는 핵이 더 밀도가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귿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1학기 때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부분인데요. 단백질 그리고 핵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헤모글로빈과 DNA라고 되어 있는데요. DNA는 여러분들 바로 구분할 수 있겠죠? DNA. 자, 그리고 얘는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의 일종이죠. 자, 이제 보기 바로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서 펩타이드 결합 형성이 되어 있겠죠. 맞고요. 정답 니은. 나는 핵산의 한 종류이다. 자, DNA, RNA 이런 핵산의 여러분들 특징들도 정리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DNA는 핵산의 한 종류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고요.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자료들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1학기 때 수업했던 내용인데 방학 중에 잊어먹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할 때 뭐가 많은지를 잘 보라 그랬죠. 산소는 당연히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지각과 사람을 구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표상으로 자, 가에서는 규소가 제일 많고요. 나에서는 탄소가 제일 많습니다.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지각이 가일 거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나일 겁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단서를 확인한 다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근거 자료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억 바로 확인할게요. 가는 주로 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니은 나는 지각이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일단 디귿만 있는 2번일 텐데요.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여기 보시다시피 산소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으로 다뤄지는 문제는 1학기 때 다뤘던 신소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들 대화에서 옳고 옳지 않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OX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만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먼저 학생 A는요, 탄소 나노 튜브는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에 활용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그래핀을 말아놓은 형태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금속 또는 세라믹하고 섞어가지고 강도를 좀 높여서 이 다양한 복합 재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말은 맞고요. 자, 그리고 그래핀의 구성 원소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핀의 구성 원소는 규소가 아니라 탄소였죠. 그래서 학생 B는 지금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C는요, 초전도체는 자기 공명 영상장치 이용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자기 공명 영상장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는 자기 부상열차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14번은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물질 순환 우리 배웠죠? 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그림은 나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도 다양하게 다뤘던 그림들 중에 하나와 되게 유사한 형태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보기 기억. 해양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지금 증발하고 있는 양 한번 볼까요? 증발하고 있는 양이 320이고요. 비로 내리는 강수량이 284입니다. 자, 그럼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죠, 오히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 니은 A에 의해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킨다. 자,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수와 그리고 지하로 흘러내려오는 지하수가 직권을 변화시킬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뭐 퇴적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뭐 운반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직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지구 전체에서의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은 같죠. 그래서 물질이 평형을 이룬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16번 문제고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선생님 수업할 때 무진장 반복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지질 이중층,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억, 인지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 뭐 확산, 삼투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하나씩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인지질이다. 맞고요. 니은,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맞죠. 다음 디귿,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다. 네, 포도당이 이동합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큰 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게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제는요, 우리 지구 시스템 할 때 판의 경계에 다뤘던 내용인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뭐 수렴형, 발산형, 그리고 보존형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었어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대신에 힌트는 분명히 문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거는 선생님 수업할 때 배웠죠. 자, 이건 발산형 경계의 예였습니다. 자, 계속 나오면서 밀리고 하면서 점점 벌어지는, 즉 밑에서부터 위로 발산하는 발산형 경계이다 라는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보존형이었습니다. 그죠? 얘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지만 찬발 지진 정도는 일어나는 보존형 경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였죠. 수렴 과정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산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아니오가 된 C는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일 거고요. 자, 멘틀 대류의 상승 부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일 거고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안데스 산맥이겠죠. 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기억,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이다. 맞고요. 자, B는 발산형. 자, B는 안데스 산맥이기 때문에 발산형이 아니라 수렴형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럼 디귿, C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지진 활동은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뒷페이지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읽어보면 단서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읽고 문제를 푼 학생들은 잘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효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는 3%의 과산화수소가 된 시험관 A와 B에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넣었을 때 기포 발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감자즙과 증류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그림이 효소가 없을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A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인 물과 산소로 나오려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 E는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자, 이걸 확인했고,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시험관 A와 B가 있고요. 3%의 과산수소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과 니은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감자즙과 증류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류수 같은 경우에 순수한 물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래서 넣었는데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증류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이 증류수일 거고요. 그리고 발생을 한 니은은 감자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자즙 안에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감자즙이 아니라 말했듯이 증류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는 동그라미 A를 감소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니까 맞죠. 자, 그다음 디귿. A와 B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당연히 분해 속도는 가만히 놔둬도 분해는 뭐 언젠간 될 겁니다. 하지만 효소가 들어있는 B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고요.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의 기본 원리를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거 기억하나요?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요.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먼저 DNA, RNA, 단백질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RNA의 가운데 비어있죠. 니은이라고 비어놨고, 그리고 DNA에는 기억이라고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물어보겠죠. 자, 이제 바로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염기 조합은 코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DNA에 이렇게 묶어서 3개씩 묶어 놓은 것들, 이걸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NA에 있는 3개씩의 묶음을 코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염기 서열은 UCU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UG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TAC하고 상보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RNA 가닥이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위에 얘들을 보고 만들면 됩니다. 다만 DNA는 지금 T가 있지만 RNA는 T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U, 그리고 G에 결합하는 C, A와 결합하는 U 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니은 맞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이라는 건 단백질이 지금 합성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당연히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건 맞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9월 실제 시험은 8월 31일에 쳤지만 9월 학력평가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1학기 때 수업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수업한 내용들을 잘 떠올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쉬운 개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이번에 판의 경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시는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8사형 경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곡대다라는 단어만 잘 기억했어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내용들 풀이는 다 했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따로 선생님 찾아오길 바랍니다. 자, 시험 치느라 고생했고요. 11월에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